한동훈이 부활시킨 합동수사단이 처음으로 기업 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했네요. 코스닥 상장자들을 옮겨다니며 경영권 확보한 후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업 사냥꾼 일당 4명을 구속했다. 제2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명동 사채시장, 지금 코스닥 작전은 명동 사채시장이에요. 상장사 경영권 인수하고 회사 자금 횡령. 이건 뭐 전형적인 수법이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간에 이 지난번에 응희님이 작전주 전문가잖아요. 또 새들이님이 작전구 전문가. 새들이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빅데이터가 박사학위 논문이었잖아요. 새들이님 같은 건. 그러니까 집에서는 못하니까 이제 자기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서 대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버가 크잖아. 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다 보니까 아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SNS 빅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쪽에 네이버다 카카오다 한국의 그 페이스북이다 뭐 하는 모든 SNS에 작전 세력들이 작전하려면 SNS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바람잡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바람잡이 동향만 알더라도 어떤 주식이 나갈지를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작전꾼들이 한 명은 이제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할 때도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한 명만 딱 영입하면 누군가가 작전 모의에 그럼 다 그거를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보를 딱 파악하면 그 작전세로 엿먹일 수도 있는 거지. 영화 작전처럼. 제가 작전을 필 때 옆에서 주가를 올릴 때 팔고 주가 이제 팔려고 할 때 미리 팔고 막 이러면 작전이 망치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기수출 납품 법안 발의, 인태 지역 동맹군 방위 이걸 법안을 이제 발언한 분이 이제 영김이죠. 이 공화당 소속의 영김 당선되길 바라고요. 초당적이다. 영김 의원은 공화당 의원이지만 초당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약간의 승리를 거둘 거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초당파적인 영김위원 같은 분은 당선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FO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미 국방부는 왜 최근에 와서 공식적으로 UFO 존재를 인정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두 번째 미 정부는 왜 기존에 사용해오던 UFO 용어를 UAP로 바꿨는가 세 번째 UAP의 범주에 지구 밖의 외계에서 찾아온 우주선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왜 누락된 것인가 네 번째 나사가 뒤늦게 미 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UAP 전단팀 결성하여 정보 수집과 과학적 분석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2023년 6월 나사가 공개할 UAP 현상의 과학적 연구 보고지에 수록된 잠정 결론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질문 자체가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UFO에 관심 있는 분들의 가려운 꼭 궁금했던 점을 정확하게 질문을 5가지로 잘 잡으셨네요. 저런 식으로 질문을 잘하는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잘하듯이 설명을 잘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잘하는가 둘 다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질문을 잘할수록 설명을 잘할수록 깨달음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랑님 영김이 시대정신이다. 영김이 시대정신님입니까? 네.
우리 시대정신이 알고 봤더니 여성이었어. 예, 미국에서 통신했던 분이야. 자, 그렇고요. 농담이에요. 예. 자, 그렇고, 예, 그래서 2부, 3부, 4부 계속된다. 좋을 수 있고요. 누리호 영웅들에게 커피 쏜 윤 대통령. 예, 이 성렬형이 쏘셨네요.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한번 뭐죠? 성렬형이 그때 뭐 만찬했는데 천안함 유족분들만 따로 모으셔가지고 만찬하는 것도 만찬이래요. 식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딱한 자리보다는 야외에서 용산 집무실 앞에 거기서 밝은 데서 식사하셨으면 좋겠다. 이 국군 포로 군과도 이렇게 한번 같이 밥 드셨으면 좋겠고, 독대에서 천안함 유족분들과 또 따로, 그 다음에 이 서해 피격 유족분들하고도 또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사회주의 페럼 유입 대북전단 주장 비과학적 통념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거 김기선 누님이 정확하게 이거는 김기선 누님 주장의 가설이 점점 정설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가 올해 망쳤는데 올 초에 반쪽 정은이가 경제에 성공한다 했는데 그게 뻥이 된다. 6월달 딱 전반기 딱 평가해 보니까 뻥으로 드러날 것 같아. 반쪽 정은이 책임이 져야 되잖아. 누군가한테 꼬리 자르기가 있어. 누구한테 딱 희생양을 딱 둬가지고 이거 반쪽 놓으면 문전비가 잘하는 짓거리야. 자유 파쇼들의 전형적인 예잖아. 지 밑에 있는 애들 책임 떠돌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문전비 반쪽 놓으면 반쪽 정일, 반쪽 정은 지 애비의 헤라비한테 배운 지식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평양의 어떤 애들이 갑자기 사회주의 페럼 진원지다 이렇게 돼가지고 걔네들이 죽일 놈이 됐고, 마치 한국에서 문전비 잘 파쇼가 신천지다, 대구다 그러시고, 저희 신천지를 반쪽압의 신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쪽압의 신천지, 반쪽 신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쪽 오음진리교, 그것도 반쪽 신천지예요. 반쪽 오음진리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천지 탓이다, 대구 탓이다, 그런 것처럼 반쪽 정은도 어디요 개 탓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대북 전단 탓이다. 이게 원인이 있다 이거야. 이게 걔들 거짓말, 이게 전혀, 어차피 걔는 과학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맥락이 있다 이거야. 김일성 누님의 경제 실정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할 때 점점 더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게 결국은 경제 실정은 미제의 책임이다, 미 제국주의 책임이다, 그런 식으로 반쪽 아베식, 반쪽이식의 논리에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그래서 결국은 핵 발사를 해나 언제 핵 발사할 거야? 핵실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유엔에 제소한다. 여당 TF팀 책임자가 하태경이죠. 유엔 인권사무소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유해소리 방송에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유엔 총회에서도 서해 피격 이
이 공무원 사건이 인용될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인균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 상당히 객관적으로 전선 상황을 딱 보시면은 눈에 한눈에 보이죠. 지도를 딱 보면은 인드라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러시아는 러시아 남부는 수세로 방어로 돌리고 이쪽 우크라이나 동북부 그쪽 그쪽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상황.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남부 쪽을 많이 이렇게 가는 상황. 마치 산발도선이 있었는데 이게 휴전을 앞두고서 대한민국은 강원도 쪽을 많이 집중 공략하고 중공군은 경기도 쪽을 많이, 황해도 쪽을 많이 공략하는 이런 양상처럼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러시아 전국교도소 총동원령. 그 다음에 영국 존슨 총리 파티게이트 이후 첫 보궐선거 참패.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나파르트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보궐선거는요, 런던이 아니고요, 지난 총선에서, 뭐 이거는 이번 보궐선거는 런던에서는 치러지지 않고요. 어디죠? 중북부. 중북부, 영국의 중북부는 우리나라의 충청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부 있죠. 그래서 이 두 곳인데 지난 총선에서는 둘 다 영국이 보수당이 이겼던 것인데 이번에 둘 다 졌다. 원래 근데 보수 이쪽 지역들은 원래 노동당이 우세했던 지역인데 지난 총선에서 보수당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번에 잃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보수당이 무너지느냐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인드라가 명쾌하게 구분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당 정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 존슨은 무너질 수 있다. 존슨은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 존슨 총리는 교체될 수가 있다. 현재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의 정치와 영국의 정치,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치는 같이 갑니다. 대체로. 뭐 한국도 같이 가죠. 미국에서 공화당, 한국은 반쪽민주당. 미국에서는 민주당, 한국에서는 국힘당.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세계 판도에서 좋은 모양새는 어떤 양상이냐면 미국에서 민주당일 때 영국에서 보수당인 게 여러모로 좋았다.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쵸? 그냥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민주당이었고, 그쵸?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처칠 보수당이었죠. 이러한 어떤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수당은 계속 간다. 2024년까지. 그 이유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 총선까지, 다음 총선이 2024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석패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한 수준에 맞춰서 존슨이 물론 교체당할 수 있다. 존슨 총리는 터키계로서 그동안에 트럼프와 비교되는 그러한 보수당 총리 이미지가 있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와 비교되는 존슨 총리였는데 트럼프가 사라져 버리니까 존슨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드라가 트럼프 때는 존슨 총리로 계속 하면서 자주 인용했는데 트럼프 아웃된 다음부터 인드라가 존슨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새롭게 새바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심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존슨을 대체할 새로운 뉴 페이스, 새 얼굴, 영국 보수당 정치를 책임질 차기 총리 후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일단 이번에 화제가 된 수낙이라는 재무장관인가 이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물러나면서 많이 이슈가 됐고, 일부 언론, 일부 찌라시들에서는, 특히 찌라시들이 이 수낙을 얘기하는데, 수낙은 차기 총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차기 수낙의 부인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낙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영국 정치나 영국 현안에 관련돼서는 로이터 통신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잘 정평이 있다. 왜? 로이터 통신이 자체가 세계 유수한 4대 통신사가 있는데, 로이터 자체가 영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 관점이 가장 정확해요. 영국 정치를,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게 로이터 통신이에요. 그 로이터 통신을 그대로 가져온 게 한국의 뉴스원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원은 다른 뉴스들은 뭐 그냥 그저 그래, 별 것도 없고, 그러나 영국 관련 뉴스, 영국 정치 관련 뉴스 관련해서는 볼만해요. 왜냐하면 로이터 통신 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그 뉴스원은 지금 누구 거냐? 머니투데이 거고, 머니투데이, 그래서 머니투데이 또 회장이 또 이렇게 연결돼가서 이거 결국은 제명빠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 그런 거는 그건 그거고, 또 대장동하고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구분을 주셔야 돼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일단 딱 거리를 두셔서, 물론 비판적인 게 있습니다. 인드라 머니투데이 기사나 이런 것들 비판적으로 보긴 하는데, 일단 인드라 제명이 안 까고 쌍방울은 까고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게 있잖아. 자,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서 영국 정치와 관련돼서는요, 좀 다른 한국의 찌라시들은 멀리하세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인드라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리즈라고. 리즈 시절 그 리즈. 리즈 시절에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라떼 시절, 라떼 말이야. 그 리즈. 그 현재 마치 반쪽민당이 대장동을 윤석열이 몸통에다 선전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반쪽 아베 빠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물타기죠. 일종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일단 이번에 서해 피격 공무원 그런 것도 지금 계속 반쪽민당에서 물타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음모론으로 이렇게 내놔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뭐가 뭔지 모르게 진실 자체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서, 천안함 음모론도 결국 진실 자체를 막기 위해서 계속 이 음모론에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다른 음모론 꺼내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 뒷수 파시스트들이나 반쪽 아베, 문전비파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할 때는 지가 불리하지 않으면 과학을 들이대고, 지들이 불리하면 과학이 문제가 아니야, 음모야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애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존슨이 지난번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 여성 총리 있었죠. 그 여성 총리도 불신임을 넘겼지만은 6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름쯤에 존슨총리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여름쯤에, 올 여름 찬바람이 불면서, 찬바람이 불면 새 총리가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 찬바람이 불면, 뭐 이거 맥락 강조했잖아. 세계 경제 관점에서 찬바람이 불면 물가 안정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약간 좋아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좋아질 때 총리가 교체되면서 새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양상, 그리고 현재 영국의 모든 어떤 문제들을 존슨 총리가 떠안고 가는 양상,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 여름 한 8월 말쯤에 존슨 총리가 딱 사회주의 포럼 시대를 껴안고 자폭하는 건 아니고 조용히 물러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존슨 총리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유머 감각이 있잖아, 존슨 총리. 그래서 지금 후임자가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 지금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 우리 바이든 형이 외교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외교 전문가인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들었다면 굉장히 힘이 실린다. 그리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레미 헌트 전 외무장관이나 나딤 자히 교육부 장관 너무 나간 거고, 페니 국방장관이 이렇게 등장할, 너무 이렇게 이쪽은 양쪽 다 나딤이나 페니는 너무 좀 과격한 인선이라고 저는 보고, 순낙이 문제가 없었다면 순낙이 유일한 경쟁자였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 결국은 리즈 대 제레미 헌트의 대결인데, 리즈 대 제레미 헌트 중에서 저는 선택한다면 리즈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로이터 통신은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에 대해 보수당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며 보수당 인기투표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트러스 외무장관은 세심하며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철의 여인이자 영국 최초의 영국 총리인 마가렛 대처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나머지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이분이 리즈 뭐 얼굴도 아주 뭐 전형적인 영국 여인이네요. 저는 딱 인상 자체로는 저기 누구야? 갑자기 누구지? 우리 그 언니가 누구지? 갑자기? 있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나경원 언니가 떠오르네. 리즈 나경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기 성예령 나경원 언니나 우리 저 누구야, 이은혜래 갑자기 저 경기도지사 김은혜, 좀 두 분 챙겨주실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관 나경원 장관, 김은혜 장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0살의 토트넘에 취직한 여자, 군개혁이여 경찰 국정원 방송개혁 빨리 매듭지어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성렬형이 열심히 경찰청장도 임명하고, 국정원이 서훈 박지원, 여러분들하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서훈 박지원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박지원이 너무 나불대가 출랑대.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드라가 또 얘기했던 게 군 직업군인들 좀 처우 개선 필요하다. 아파트 같은 거 좀 잘 신축해가지고 좀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 둘째 아들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우리 군대 이거 소급 적용 되는 겁니까? 2025년, 2025년까지
월급 200만 원이면 예, 우리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군대 제대한 다음에 200만 원 되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 예, 성렬형 빨리 해주세요. 예, 예. 그래야지 등떠미지. 야 둘째 돈 벌고 와라. 그래서 그렇던데 이해해주세요. 예.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하면서 군대를 보내겠어? 자식을. 예. 성렬형 군 병사형 정복 좀 되돌려 주시길. 예. 저번에 했던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랑님이 이거 이거는 옛날에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물타기. 그래서 지켜보시면 된다. 얘들아 얘기했지만 이 4.15 부정선거는 4.15 부정선거는 이 국제 사건이에요. 반쪽 아베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렬형이 에게도 한계가 있다. 분명히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성렬형한테 무한하게 바라지 마시고, 성렬형은 분명히 민들아가 강조하는데 여건만 되면 성렬형은 언제든지 밀어붙일 분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막고 있으니까 성렬형이 못하고 있는 거지. 윗선에서 눈치 주면 언제든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들어갑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국제적 시각이 중요하다. 반쪽 아베에 대한 시각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알고서 좀 접근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쪽 아베. 자, 그리고 초고속 승진 경찰청장의 또 검찰청장 저번엔 성렬형이고 이번엔 윤희근. 그래서 지금 좌이파쇼 문좀비 파쇼 치열에서 기득권 초고속 승진했던 이제 경찰 애들이 당연히 검찰 간부 일부 검찰 간부가 반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옷 벗으면 돼요. 당연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옷 벗으면 돼요. 우리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 경찰 저번에 인드라 가게 와서 옷 벗은 분들, 경찰 고위 관계자 2명이서 술 마시면서 했던 얘기, 우리가 저번에 인드라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문좀비 자이파쇼 정권에서 일반 경찰들을 소외시켰다.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문좀비 자이파쇼 정권이 겉으로만 경찰 위한다 하면서 경찰들을 소외시키고 일부 기득권 경찰들만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 국회의원 만들었다. 이런 정치 경찰들을 속아내야 된다. 일선의 경찰들의 진짜 소원수리는 뭐냐? 인터넷에 있어요. 경찰 간부들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경찰에서 정치 경찰들을 속아내야 된다. 정치 경찰들을. 걔네들이 누구야? 문좀비 자이파쇼 라인에 섰던 이 김창룡 애들 똘만 애들 아니야. 얘네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지금 막 난리 났잖아. 얘네들 알아서 옷 벗게 하면 돼. 경찰 개혁하시면 되고요.